6월 9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 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부터 이탈리아와 4강전을 치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아쉽게 1대2로 졌습니다. 네, 새벽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졌는데요. 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보기로 하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We have advisories out to the public. 네,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요. 정봉길 트레이너에게 캐틀벨 운동 직접 배워볼 텐데 혹시 집에 캐틀벨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상클 시작하자마자 네. 형준진님께서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 누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운동하실 시간입니다. 네, 어젯밤 수도권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또 요란하게 비가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말엔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지 기상캐스터, 어젯밤에 그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까요? 네, 어젯밤부터 시작된 요란한 장대비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춘천은 비가 그쳤는데요. 현재 강원 중남부와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에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영남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도 내륙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나 껑충 뛰어서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19도, 대구, 부산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전주 29도, 광주,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에 비가 집중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새로운 공사 소식입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에선 포장 개량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공사는 6월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쭉 이어지겠고요. 남이 방향으로 오창 분기점과 남이 분기점 사이가 전면 통제됩니다. 따라서 오창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을 통해 경부선으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그야말로 여유 그 자체입니다. 도심 구간도 정체 심하진 않지만 경부선은 서초 부근 양방향 정체 계속되고요. 서울 쪽 가신다면 양재부터 반포까지 7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어제와 비슷하게 막혀 있습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 수서 나들목일 때 반짝 정체고요. 만약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서해안선 진입하신다면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짧은 정체를 지나 다시 한번 화성휴게소 주변의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방금 전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른 새벽 경기임에도 많은 시민들과 붉은 악마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응원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 경기가 방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아쉬운 패배였지만 붉은 악마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며 우리 태극전사들을 위로했습니다. 전반 14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10분 만에 이승원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대1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다가 후반 41분 이탈리아의 추가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조별 예선을 무패로 통과하며 이어온 김은중호의 무패 행진 4강에서 마무리됐지만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U20 월드컵에서 4강에 2번으로 연속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조혜연 기자 뒤로 정리를 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붉은 악마들과 시민들 광장에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새벽부터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지난해 말 카타르 월드컵 이후 약 반년 만에 열린 거리 응원이라 그런지 1,000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네, 출근하던 시민들도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이곳 광장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네, 붉은 악마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그냥 축구 볼 생각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예. 근처 바다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온 거라서 그래도 한국 결승 가는 거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오려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 시험인데 응원해야 돼서 꼭 이겨야 돼서 대한민국 유시풍 미쳤다 파이팅! 네, 서울시와 주최 측에선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295명을 투입해서 현장 인파 관리 또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응원을 마친 시민들의 귀갓길과 또 출근길이 맞물리는 상황이라 교통 지원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9시 30분까지 평소보다 30분 늘려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이 광화문 일대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은 빌릴 수 없습니다. 응원 마친 시민분들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열정 넘치는 시민분들의 인터뷰도 잘 봤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경기가 남아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 2시 30분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우루과이에 진 이스라엘과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8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와 미세먼지가 미 전역의 절반 이상을 뒤덮었습니다. 대기질 수치가 가장 나빴던 워싱턴 DC엔 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캐나다엔 각국에서 소방관들이 파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실시간으로 대기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미국 절반 이상이 연기로 덮여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유해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와 중서부 지역으로 퍼지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명 이상 주민들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날 오전 대기질 지수 293을 기록한 워싱턴 DC엔 사상 처음으로 코드 퍼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드 퍼플은 대기질 지수 6단계 중 5단계로 시민들은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We have advisories out to the public. We also are going to modify some government operations, and we're asking people to take heed. 캐나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재 진압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ve decided dictated a national interagency fire center response to Canada's request for additional firefighters and the fire suppression assets such as air tankers.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소수자의 달 야외 행사는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각국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이 280여 명의 소방관을 캐나다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어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던 뉴욕시는 먼지가 남쪽으로 다소 이동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기상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사흘 전 폭발로 파괴되면서 최소 5명의 주민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이 지역 시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댐 파괴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현지 시간 8일 대홍수로 접근이 어려웠던 이 지역 상공을 드론으로 촬영해 공개하면서 미사일 공격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댐 폭발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댐 구조물을 내부에서 폭발시켰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 시간대 경기도 성남 순회역에서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거꾸로 움직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던 남성은 발을 헛디딥니다. 뜀박질 하듯 구르더니 밖으로 밀려납니다. 위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급히 도망갑니다. 30초도 안 돼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다 막 쓰여내가지고 짧은 몇 초 사이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로 넘어가고 난간 위로 기어오릅니다. 쓰러진 사람들 위로 또 사람이 쏟아져 뒤엉킵니다. 시민들은 비명질렀습니다. 깔린 사람을 꺼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빠져나온 여성은 바닥에 드러누워 웁니다. 수인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비명 들리는 소리만 들렸고요. 직감으로 사고 났구나. 생각이. 평소처럼 출근하거나 학교 가던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장소 근처엔 백화점과 상가, 사무실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발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심장이 발랑발랑 뛴다니까. 이거 언제 또 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 사고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반복되고 대책은 항상 늦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A, 즉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했지만 허무하게 무너졌던 분당 정자교와 비슷합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에스컬레이터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잠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재택근무를 하신다고요? 지난달 10일 점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역주행을 감지하는 장치와 오작동 방지 부품을 포함해 모든 항목이 A, 양호입니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공단 정기 점검도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기 점검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가 보완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건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업체가 이걸 보완을 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은 끌어올리는 구동기 체인이 끊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체인이 끊어지고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는데도 양호 판정을 내린 겁니다. 다 뜯어가지고 분해 검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한 걸 안 하거든.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시기가 되면. 검사 자체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이 학원에서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증상을 호소한 학생은 모두 130명으로 당국은 이 가운데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휴일인 6일을 제외한 5일과 7일 급식으로 나왔던 음식물이 담긴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 이밤 네, 생방송 상업론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두성입니다. 오늘 혼자 나왔습니다. 축구 봤나요?
방송 직전에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 혹시 동점골 터질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졌지만 잘 파이팅.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이주희 님도 네. 젖잘싸 힘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형준지 님 힘내십시오. 태극전사 여러분. 자, 또 심판을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3, 4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이도성. 도시락. 네, 열어주시죠. 네, 두 분이 함께 시키시네요. 네,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열어달라는 겁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안 나온 곳이 없다인데요. 이 소식.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염수를 분석해서 마약 성분을 검출한 건데 안 나온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약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건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하수 처리장에 긴 호스를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사람 배설물이나 일상 오염물 등이 섞인 생활하수를 길어서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뽑아낸 오염수에 특수 약품을 넣고 기기를 돌리면 마약 성분을 분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 34곳 하수 처리장 오염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이 됐습니다. 34곳 모두? 네, 모두 나왔습니다. 이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명이 하루에 20mg씩 사용한 분량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게 역산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뭐 한 1300명당 한 명이 매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항만과 대도시 지역에서 유독 많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항만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새 워낙 뭐 마약이 사회 문제고 심각하다 하니까 뭐 심각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뭐 전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좀 놀랐는데 네. 이게 또 3년 연속 검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필로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코카인, 이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에서만 나왔습니다. 다른 곳보다 인천에서 상당히 많이 검출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엑스터시도 있습니다. 이 엑스터시가 검출된 것 그리고 양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검출된 처리장이 8곳이나 추가됐고 사용 추정량도 매년 늘어왔습니다.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수 처리장이면은 뭐 다른 약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합법적으로 사용된 의약품 성분도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빗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유입된 경우도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정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마약 실태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외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수사 자료 등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서 마약 퇴치와 예방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걸 하수 역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호주나 뭐 유럽연합에서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뭐 다른 데이터를 합쳐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좀 파악하는 데는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시범 보인다더니인데요. 이게 어제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유명 물리치료사가 후배 치료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강의에 시범 조교로 나섰다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유명 물리치료사 A씨가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함께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저 여성이 후배 치료사인 이지혜 씨인데요. 실명을 밝혔습니다. 이 조교로 나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했는데 그런데 이 말로만 설명하는 순간에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이쪽에 모빌리티를 만드는 거예요. 쭉 들어오죠. 제대로 사용돼서 고개와 머리와 트렁크가 업라이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네, 문제는 시범에서 신체 접촉이 이 정도로 있을 수 있다는 공지나 설명도 없었고 이런 접촉에 동의한 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분명 여기를 만질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다든지 손을 제 몸에서 떼어도 되는 상황에서 엉덩이 위에 손을 얹고 있다든지 여기서 싫은 티를 낸다면 치료 시연을 하는 이 과정을 망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수업도 다 망치게 되는 거고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사실 뭐 상황에 압도돼서 네. 전혀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는 사건 이후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하죠.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검찰은 피해자가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 동료 물리치료사들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씨를 위해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교육 받을 때부터 가슴 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수건이나 논술지 이용해서 항상 네, 수건이나 종이를 이용해서 접촉을 막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씨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월드클래스 오늘 김하은 앵커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현주 캐스터의 빈자리 제가 채우는 날이죠. 네. 자,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좀 습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잖아요. 맞아요. 잠시 더위를 잊을 만한 미스테리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남미 볼리비아인데요. 한 남성이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모습이에요. 지금 들판 풍경 근사한데 네.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까 뭐 조그맣게 보이는 게 뭐 양 같기도 하고 뭐 염소 같기도 아, 하고 뭐예요? 개예요? 바로 전설의 흡혈동물 추파카브라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남성도 도성 기자 말대로 처음엔 뭐 갠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근데 집에 와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개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또 어떤 개가 이렇게 두 발로 잘 뛰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추파카브라라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추파카브라가 미확인 생물체라고도 하고 영화나 뭐 괴담 같은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존재잖아요. 맞습니다. 추파카브라는 중남미에서 유명한 괴물인데요. 염소 같은 동물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 괴담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남성이 영상을 찍은 장소 근처에서 최근에 가축들이 단체로 의문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목에 구멍이 난 채로 죽었다고 해요. 무섭죠? 네. 사람들이 추파카브라의 소행이라며 당국에 포획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 진짜 뭘까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추파카브라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사실은 코요테나 들개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네. 아 정말 추파카브라가 존재하는 건지 우리 상크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UFO 같은 존재인가요? 네, 다음 맞습니다. 소식 넘어가죠. 네, 이번엔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한 유명한 면 요리 전문점인데요. 지금 조리 담당 직원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수를 삶는 뉴스에 걸레짠물을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걸레짠 물을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 우리가 흔히 이 오묘한 맛이 나는 육수 중에 뭐 약간 걸레반 물맛 나는 그런 예, 육수 예, 예.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였습니다. 야, 근데 저 보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어떠다 저게 포착이 된 거예요? 이 식당에서 반년 넘게 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촬영을 했고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만 그릇의 국수를 배달을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육수를 썼겠거니 생각하니까 아찔했다고 해요. 와, 근데 저 정도면 바로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 영상이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일자 이 식당은 운영을 한 지 12년 만에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성명을 통해서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며 일단 사과를 했는데요. 앞으로 직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뒤에 다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저도 사실 타이베이 가봤는데 저는 기억이 참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 데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현지 당국이 위생 검사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먹을 거 가지고 이러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따끈따끈한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첫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 금융권에 등장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그 신입사원을 오디션으로 뽑는 거예요? 신입사원 아니고요. 쭉쭉 더 올라가서 은행장 선발 이야기입니다. 은행장? 네, 우리 금융그룹이 우리은행장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은행장이나 자회사 최고 경영자를 뽑을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선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발 과정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선임된 이후에도 외풍이나 파벌을 의심하는 뒷말이 나오곤 했죠. 네. 이런 와중에 우리금융그룹은 올 3월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용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런 관행을 타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안에 최종 후보가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부터 후보자 4명을 선정해 2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여 은행자를 뽑았습니다. 2개월이면 과정이 꽤 어려웠을 법해요. 네, 총 4단계 관문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이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시간만 4명의 전문가에게 2시간씩 한 사람이 8시간 이렇게 받았다고. 체력 훈련 아닌가요? 체력 훈련? 그러니까요. 와. 여기에 워크숍이랑 이 워크숍을 한 이후에 테스트 등 거의 수십 시간이 들었다고 해요. 와. 여기에 이제 평판주 외에도 평소에 배 이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뒤 이사회에서 역량 검증을 하고 또 추천위원회가 결정까지 하는데 후보자들은 이 경영 계획에 대해서도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변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하는지 또 현업에 대한 리더로서의 안목이나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렇게 심도 있게 뽑은 그 결과 은행장 누가 됐나요? 네,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가 발탁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 최고 경영진급은 아예 인재 풀을 관리해서 장기간 경영자로 육성해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거친 인물들이 그룹의 주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우리은행 관계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연히 후보가 돼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받은 인물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라고 소개했더라고요. 진짜 인상 깊습니다. 네. 이게 뭐 다른 금융회사나 기업들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화 중에 괜찮은 문화 같아요. 네네네.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이번 소식은 애플입니다. 팀쿡 애플 회장이 One More Thing을 말하는 순간 이번 애플 연례 개발자 회의장이 또 한 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죠. 그 원몰 띵이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 아이패드 같이 정말 중요한 거 내놓을 때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멘트잖아요. 맞습니다. 이 One More Thing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대해오던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VR 헤드셋들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네. 일단 생긴 건 기존 제품들이 내가 가상현실 기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면 애플 비전 프로는 약간 고글처럼 생겨서 착용감이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눈여겨보게 된 점은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 바뀌게 되겠구나라는 점이었는데요. 기존의 헤드셋들이 아무래도 게임이라든지 영상 콘텐츠에 좀 치우친 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이나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어떤 물리적인 디스플레이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요. 그게 애플 비전 프로예요? 아니요, 이건 제 스키 고글인데 아직 출시가 안 뭐야, 되고 놀랬잖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키 고글입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제 앞에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렇게 하나씩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 편한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창을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이걸 좀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하다면은 컴퓨터의 화면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앱 등이 이 헤드셋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개가 구현이 되고 이것도 조작할 수 있다면은 정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마치 어릴 때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할 때 맞아요. 그렸던 그 모습이 현실화되는 건데. 영화에 나오는 그 그림. 그렇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비쌀 것 같거든요. 비쌀 것 같아요. 못 살 네. 것 같아요. 가격이 현재 나온 것만 사실 환율만 따져도 45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정식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나오게 때문에 하여튼 이런 가격이라든지 또 애플 생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당장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큼 우리 일상을 한 번에 바꿔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어차피 앞으로 안드로이드 계열 등으로 이런 공간 컴퓨팅이 확산된다고 하면
결국엔 컴퓨터를 쓰는 우리 모습도 좀 바뀌지 않을까. 언젠가 이런 고글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배터리 문제 등 해결돼야 할 게 쌓여 있어서 당분간은 구입하더라도 집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네.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국세청에서 국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돼버린 과세 표준을 손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 저도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봤습니다. 예. 단 하루 만인 어제 기재부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 끝낼 거야 이러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 다음 달부터 과세 표준은 줄어드는데 개별 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다시 오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세금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조삼모사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직접 한번 계산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보면요. 자,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차의 그랜저입니다. 네. 지금은 과세 표준 인하가 안 돼 있고 개별 소비세율은 인하된 3.5%가 적용된 상태이니 네. 개별 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세금이 63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달인 7월부터는 과세 표준을 18% 내리게 되니까 원래는 50만 원 이상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개별 소비세율을 낮춰주는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시 5%를 적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계산해보면 세금이 666만 원으로 36만 원이 지금보다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이달 안에 빨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계획이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죠. 다만 이 개소세 자체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세자녀 가구에는 감면되기 때문에 본인이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과세 표준에 대한 할인 조치가 시행된 이후가 더 유리할 겁니다. 잘 따져보시고 구매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오늘 정말 돈이 되는 지식입니다.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 가격 실화? 똑같은 제품 더 싸게 사는 법. 이 고물가를 가장 실감하는 때가 바로 장 볼 때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평소처럼 담았는데 결제하고 나면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예전처럼 소비해서는 절대 돈을 아낄 수 없는 요즘, 같은 제품이라도 훨씬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전문가에게 들어보죠.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특히 오늘 방송은요, 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분들,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분들이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제품 더 싸게 사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패션이나 혹은 전자기기 등에는 리퍼브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유통을 한다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난다거나 뭐 혹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을 한다거나 네. 혹은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했던 걸 판매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리퍼브 제품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전에 다 재점검을 하고 혹시 수리를 할 것이 있다면 수리까지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전혀 일반 제품과 차이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정가에 비해서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런 리퍼브 샵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을 제가 구매하고 싶은 걸 검색했을 때 만약 리퍼브 제품이 있다면 리퍼브 제품을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제품을 살 것인지 네. 혹은 반품된 상품 중에서 리퍼브 제품을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반품된 거 사겠습니다. 당연히. 아니, 기능은 똑같으니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품 마켓이라고 리퍼브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제품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등등의 다른 제품들을 뭐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흠집이 조금 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맥북, 사실 애플 제품들이 꽤나 비싼데요. 네네. 네,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애플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의 가격에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대형 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한 코너로 리퍼브 샵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접근성 높게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풍기 사실 새 거 사서 비닐 뜯고 설치하다가 뭐 잘못해도 흠집이 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그냥 뭐 50% 할인 받아도 당연히 리퍼브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리퍼브 제품은 사실 뭐 고가 전자기기 살 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물가에 정말 체감되는 게 농산물, 뭐는 식재료거든요. 먹는 거. 먹는 거, 식재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퍼브 제품들처럼 농산물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얘기하는 주는 줄 알고. 네. 찔리시- 온라인 농산물.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농산물 중에서 외모 기준을 쭉 따졌을 때 이 규격에서 탈락한 제품들을 우리가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색이 균일하지 않다거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렇게 사과인데도 이렇게 혹이 톡 튀어나온 그런 제품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롯데마트에서는 상생과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 판매하고 있고요. 네. 11번가에서는 어글리 러블리 그리고 마켓컬리에서는 제각각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농산물들을 아예 판매를 또 안 했었어요. 아예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판매를 안 했었는데 이런 플랫폼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못난이 농산물만 취급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바로 어글리어스인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배송을 받아가면서 저렴하게 30~40% 정도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뭐 이제 가구, 그러니까 채소를 받는 박스도 가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1인에서 2인 정도의 가구용, 3인에서 4인 정도의 가구용으로 박스 크기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채소의 종류도 보통 한 7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되는데 먹지 않는 게 있다면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송할 때 또 어울리는 레시피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건강한 식습관 챙기고 싶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 면에서도 좋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좀 뿌듯한 소비를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환경을 살렸다라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요. 사실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따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네. 그럼 그거 당일 내에 요리해서 먹을 거면 사면 참 좋은데 맞아요. 이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좀 구매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방몰이나 떠리몰, 이유몰 등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제가 리퍼브샵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다른 상품들도 구매는 가능합니다만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판매한다는 게 이런 플랫폼들의 특징인 거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그리고 많게는 90% 이상으로 할인을 받아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또 주로 과자나 베이커리, 즉석식품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제품들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를 최대 99%로 아주 파격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기회도 종종 뜬다고 하더라고요. 잘 한번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플랫폼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과즙이 정가가 5만 원대인 걸 2만 원대에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즈가 2만 원대인 거를 우리가 12,000원 정도에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우리가 먹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제품들을 사는 거니까 네.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뭔가요? 이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니까 내가 이미 배송을 받았을 때는 뭐 상해 있다거나 그렇죠. 네, 먹는 데에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점검 후에 배송을 받는 거고, 그래도 혹시 우려가 되신다면 우리가 유통기한이 임박했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멸균 우유라든지 그렇죠. 네, 혹은 과자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신다면 좀 합리적인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무슨 뭐 단체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대량으로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소비할 거면 이런 데서 사서 바로 다 먹을 거니까. 그날 바로 소비할 그런 것도 거니까요.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조립식 가구를 사면 이제 뭐 스패너나 막 드릴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맞아요. 그 몇 번 사실 안 써서 사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런 공구 같은 것도 빌릴 수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쓰지 않는 건 이거를 내 돈 들여서 사기는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여를 대여. 하면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뭐 지역 소식란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요. 이 지자체 자체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유 허브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공구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 일일이 구매하시는 것도 부담일 수 있는데 몇 개월 지나면 또 이제 다른 연령 거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장난감 도서관도 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 대여소에서는 스패너나 뭐 글루건이나 망치 같은 것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쓰고 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쓸 줄 모르는 그런 공구들을 네. 무료로 대여하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내고 평균적으로 3일 정도 빌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손쉽게 빌리실 수 있고요. 어플에서 지역 검색을 해보시고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어린 가정에서는 연령대별로 장난감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맞아요. 이럴 때는 말씀드린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는 공유 허브 플랫폼에서 장난감 도서관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반납 후에는 또 철저하게 소독도 한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조물조물 이렇게 작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부터 실제로 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난감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장난감 대여하시면 비용 절감 확실히 하실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개인 의견을 감히 보태면 조금 수량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잇감 빌리는 게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적군요. 네,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한번 보태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보디빌딩 대회 우승자이자 유튜브 채널 길브로를 운영하고 계신 정봉길 트레이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신 영상들 보면 이렇게 길브로라 그런지 몰라도 형 JTBC 나왔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형 이렇게 댓글이. 댓글이 많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스쿼트 그리고 복근 운동 함께 배워봤는데 오늘은 어떤 운동 알려주실지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근력과 유산소 두 마리 토끼 잡는 캐틀벨 운동. 일단 저 캐틀벨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캐틀벨이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게 캐틀벨인데 네네. 이렇게 쇠 공에 손잡이가 달린 게 운동기구예요. 이 운동기구인데 목탁같이 생겼죠. 네, 약 종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목탁, 쇠목탁이라고도 하고. 쇠목탁. 네, 그래서 캐틀벨이 그 예전에 그 유럽 동구권에서 운동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 도구인데 이게 20분만 운동해도 뭐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대중화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막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캐틀벨 뭐 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사실 들어보면 팔이 좀 아파서 이거 팔 근육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도 쉽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상 하다 보면은 팔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세가 잘못되면은 정말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캐틀벨 운동은 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골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엉덩이 그리고 이제 뭐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나와 있는 캐틀벨도 보면 색깔도 다르고 지금 크기가 좀 달라요. 네. 캐틀벨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아요? 우선은 캐틀벨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컴피티션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무게가 달라도 크기가 똑같은 종류. 예, 그리고 하드 스타일, 그다음 하드 스타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캐틀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한테 맞는 무게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초급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kg 전후 무게. 저는 5kg 전후. 예, 5kg 전후. 그리고 초급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0kg 전후. 10kg. 예, 그리고 이제 중급자 조금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kg 전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겁게 해서 한 20kg 전후로 해서 운동하시면 되게 운동 효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게
한번 들어보고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바로바로 낮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캐틀벨 이거 주의해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게 캐틀벨을 막상 하다 보면은 이게 들기에는 무거운데 막상 하다 보면 가볍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가볍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꽉 잡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잘 잡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느슨하게 잡고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앞으로 뭐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에 있는 사람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공간도 적게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홈트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홈트 하시다 이거 앞으로 날려버리면 이제 뭐 TV 부셔진다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니까는 더욱더 조심하셔서 운동하셔야 돼요. 네. 예. 꽉 잡아야 돼요. 예. 카메라 감독님 오늘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럼 앞으로 한번 저희가, 나가볼까요? 네, 나가서 직접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켓을 좀 벗어야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벗어주시고요. 오늘 3가지를 배워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먼저 첫 번째는 들지 않고 먼저 스쿼트 자세를 먼저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첫 번째 하실 운동은 이제 스모 스쿼트라는 운동인데. 스모 스쿼트. 예, 우리 그 일본식 씨름 그 스모 네네. 아시죠? 스모, 이거, 예, 그 스모. 예, 맞아요. 요거. 네. 요 자세랑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쿼트 자세를 그 섞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발을 스쿼트보다는 조금 더 넓게 벌리시되 네. 발을 45도 벌려주시고 이 자세에서 내가 스쿼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릎을 바깥으로 계속 밀고 이렇게 내려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무릎을 바깥으로. 예. 이렇게 내려가야지 우리 여성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엉덩이. 예, 엉덩이를 계속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허벅지뿐만 아니라 힙업도 같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힙업.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천천히 네. 한번 발을 밀면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간다는 밀면 선생님, 근데 여기에도 힘이 들어간 게 맞아요? 앞에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너무 허벅지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엉덩이 살짝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엉덩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캐틀벨을 들면 캐틀벨 스모 스쿼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는 까만색, 우리 하연 앵커는 파란색. 파란색. 그냥 이렇게 들면 돼요. 오, 네, 이거 이렇게. 무거운데? 네, 예. 이 잡는 방법도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만 야무지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발 45도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고 네. 이 중요하신 게 캐틀벨이 너무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허리 힘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발하고 발 사이에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앉아주시는 거예요. 발 바깥으로 밀면서. 캐틀벨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밑으로만. 그렇죠. 네네. 안쪽 허벅지도 살짝 당기시나요? 예. 예,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엉덩이 힘 딱 주시고 배 힘 주시고 다시 천천히 발을 바깥으로 밀고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 모이면 안 좋습니다. 선생님, 이거 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하면 돼요? 호흡은 이제 내려갈 때 천천히 들어 마시시고 올라오셔서 후 내뱉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3번만 해볼까요? 네, 자, 천천히 자, 쭉 올라오시고 둘. 그리고 내려가실 때는 캐틀벨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깊게 좀 내려가시면 좋아요. 진짜 일본 스모 자세 그렇죠. 같네요. 캐틀벨 스모 스쿼트. 자, 하나 더. 와, 근데 하은님 이런- 자세 엄청 좋으신데요? 일어날 때 엉덩이에 엉덩이 힘 들어가죠? 네, 그죠? 엄청 많이 느껴져요. 네. 요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를 하는 게 좋나요? 이게 무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크리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다음 동작은 이제 스러스터라는 운동입니다. 스러스터라는 운동인데 요거를 이제 캐틀벨 하나로도 할 수 있고 2개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깨까지 단련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심폐 근력도 같이 강화가 됩니다. 어깨와 심폐 근력까지. 예.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그래서 스쿼트 동작이랑 스쿼트를 하시고 올라와서 이제 만세. 와. 스쿼트 하시고 올라오면서 만세. 이제 이런 동작으로 하시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올라올 때 약간 허벅지로 딱 올라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로 이렇게 해서 어깨로 이렇게 들러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스러스트를 이제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한 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 손으로 하시면은 캐틀벨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앞을 보게. 예, 이렇게 엄지란 게 손바닥으로 약간 공을 잡듯이. 네네.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 공 잡듯이. 그다음에 내려가서 스쿼트 하시고 올라오는 힘으로 만세.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오는 힘으로 만세. 저 지금 어깨로 하는 것 같아요. 하님 이렇게 올라오실 때 네. 이게 허벅지랑 엉덩이 힘 출력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좀 빨리 올라와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팔을 힘주는 게 아니야. 내가 다치는 점프를 것이야. 할 것처럼. 네. 점프를 할 것처럼 이렇게. 만세. 점프할 네. 것처럼. 또 이거 하나만 더. 할 때 또 다른 중요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빠지지 않게. 이렇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 발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캐틀벨 스러스터. 예, 스러스터. 요거는 하체와 전신 그리고 심폐지구력. 예. 아, 그렇군요. 숨 안 차세요? 찹니다, 지금. 저도 찹니다. 제가 숨 차요, 정장 숨 때문에 차. 약간 많이 안 올려서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끝까지 굉장히 다 올렸거든요. 숨 차요, 숨 차. 이것도 한 15번 정도 하면 되나요? 15번 하면 너무 좋고 너무 힘드시면은 10개. 아, 10개까지만. 예, 충분합니다. 네, 일단 요거 두 번째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뭔가요? 세 번째 동작은 네네. 이제 우리가 가장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네. 캐틀벨 스윙이에요. 스윙. 스윙인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캐틀벨 스윙은 이렇게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 아, 네네. 근데 이걸 팔로 이렇게 보통 많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어 운동이 아니라 어깨 운동, 팔 운동이 되는 팔 거죠. 운동.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역시 이것도 하체와 골반으로 그렇죠. 하체와 골반으로 하셔야지 제대로 된 코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까 혹시 그 거울 안 깨지고 조심하라는 그 그렇죠. 자세. 이러다 훅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네. 운동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한번 이렇게 살짝만 숙여보세요. 무릎 네. 살짝 구부리시고 엉덩이 살짝 빼시고 팔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팔만 이렇게 진자처럼. 네, 그 물리 시계추처럼. 시간에 배운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재밌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저 보시면은 올라올 때 골반 힘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팔은 시계 줄이고 팔은 시계 줄이고 근데 이거 이렇게 앉을 때 어느 정도 앉아야 돼요? 이 정도만 앉으면 돼요? 너무 깊지 않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가 아니라 약간 데드리프트 하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밀어주셔야 돼요. 이 캐틀벨 스윙은 정확히 어느 운동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엉덩이와 코어.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이 든 거는 거의 이게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거라. 아닙니다. 근데 진짜 엉덩이랑 복부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 자세가 되게 괜찮으세요 지금. 진짜요? 우리 네.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캐틀벨 스몰 스쿼트 그리고 캐틀벨 스러스터 마지막 배운 캐틀벨 스윙까지 한 번씩 한 5번씩만 반복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네네. 와. 캐틀벨 저 스몰 스쿼트는 발을 좀 더 넓게 벌려주시고 45도 45도. 자, 무릎 바깥으로 밀면서 천천히 캐틀벨을 발바닥하고 발바닥 사이에 내려주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갈 때 천천히. 그렇죠. 내려가 천천히 다시 올라오시고 엉덩이 뒤로 쭉 밀어서 다시 천천히 자, 쭉. 두 힙이 업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엉덩이 늘어났다가 자, 쭉 다시 엉덩이 늘어났다가 엉덩이 늘어났다가 쭉.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캐틀벨 스러스터.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거 하다가 쓰러져서 스러스터인가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힘든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하시고 자, 일어나는 출력으로 만세. 그렇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출력으로 마치 만세. 점프 뛸 것처럼. 그리고 점프를 뛸 것처럼 만세. 자, 2개만 더. 만세. 마지막 만세 쭉.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근데 5개는 진짜 5개만 하죠, 우리. 진짜. 앞으로도. 자, 마지막 이거 많이 배운 거 캐틀벨 스윙 마지막으로 하면서 시간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골반 움직임. 자,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팔만 맨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팔만, 이렇게. 자, 둘, 자, 갑니다. 자,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근데 이건 성우 이건 재밌어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상큼 2교시 JTBC 뉴스 유튜브에서 날씨 듣고 인사드리고 또 더 들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바로 날씨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사이 요란한 비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던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춘천도 비가 그쳤고요. 강원 중남부에는 오늘 아침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남 내륙은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중부와 경북 내륙은 약한 비나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서해안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시야가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0도, 전주 21도, 대구 창원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8도, 광주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에 비가 집중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내 운동하면 좋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까 배운 거 캐틀벨 스윙 마시면서 그리고 아직 좀 궁금한 게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상쾌 2교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문길 트레이너와 여름철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질문 올려주시면 즉석에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JTBC 뉴스 유튜브로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요.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 고맙습니다.